주창한 안중근 의사가 진정으로 쏜 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수많은 애국 열사에 그들을 단죄하길 간곡하게 바라는 바하며 36년 식민지 역사를 통째로 팔아먹고 저들이 저지르는데 부끄러움은 왜 우리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훈군에 대한 지사님이 깊은 배려에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보훈군민 여러분, 지난달 저는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 8기 군민의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건설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도시형 농촌 보훈건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분야별 정지여건 개선과 보훈군의 신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상수도 도입, 제4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64개 세부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680여 보훈군 공직자와 함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며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건설을 위해 보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정주 인구는 작지만 스포츠를 통한 전국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실시로 선수와 관계자 등 연간 30여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관광, 농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스포츠를 굴뚝 없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164만 충북도민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김영환 지사님의 보훈 방문을 거듭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인구 감소가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골머리 이렇게 골똘히 많이 일을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남부혁신센터도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보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 보훈에다가 유치를 결정했고 그 주위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옥천 가면 맨날 혼납니다. 옥천서는 안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옥천에 거기 가면 남부혁신센터 사무실이 딱 마련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보훈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는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또 더 크면 돈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계산보다는 이런 박수 소리가 좀 큰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정상혁 군수님 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보훈군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만 보훈군이 발전을 하고 또 보훈의 많은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시정 지사님이 계실 때도 당은 틀리지만 그래도 같이 손발 맞춰서 일을 많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과 또 우리 보훈군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오늘 아까 우리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중부내륙특별법,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이것은 우리 보훈에 딱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해주신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진천에서 영동간 고속도로 문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민자로 해야 된다는 것 의견을 같이 하셔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TDI 이제 용역 결과가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해결하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또 중부내륙이 정말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륙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디어도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내셔가지고 우리 충북의 예산이 0.3% 이렇게 0.2% 이 정도뿐이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 예산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떻게든 내륙에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내륙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기관단 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똘똘 뭉치면 하나가 되면 제가 볼 때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군수님, 또 우리 윤석열 정부, 이게 원팀이 되면 우리 부훈군이 못할 게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격려와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최재형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고 떠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에 와서 말씀을 좀 많이 진실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보훈에 오면 늘 존경하고 찾아뵙는 어른이신 정상혁 군수님께서 여기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 잡으시면 저를 좀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 가서도 하지 않습니다. 보훈은 충청북도의 중심에 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보훈이 중심인가? 그것은 충청북도의 중부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산인 속리산이 있고 법주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로부터 한강과 금강과 낙동강이 발원을 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물이 역천해서 한강이 되고 금강이 되고 낙동강이 됐습니다. 군수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에 선 것입니다. 야, 저 도지사가 도지사 되고 나더니 무슨 자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충청북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도라는 자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인구가 작고 소멸하는 도라는 자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백길은 없으나 만갈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충청북도는 내륙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륙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동안은 해안 중심으로 돼 있던 걸 내륙 중심으로 가져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구나. 중심이구나. 지금 제가 도지사가 된 지 8개월이 채 안 됐을 텐데 8개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 MOU가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약속하고 우리가 돈을 준 그 기업의 투자 금액이 32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32조입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김영환이 잘나서? 김영환이 도지사 됐으니까 지금 투자가 몰려왔나요? 이시영 지사가 한 6조 좀 만들어 놓고 가셨고 우리가 27조 가까운 돈이 몰려왔습니다. 그 돈은 저 김영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라는 말을 합친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지명 가운데 중국 과학권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지명에도 충이라는 말을 쓰는 지명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저건 임금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 충청도에는 충주와 청주의 충청의 충이 바로 저 중자와 아래 심자를 중심을 합친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 교통의 중심이야, 산업의 중심이야, 물리의 중심이야, 문화의 중심이야, 환경의 중심, 관광의 청정한 충북, 건강한 도민, 행복한 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구나. 저 미쳤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미쳤어. 미쳐가지고 지금 나는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일 때 그냥 차에서 찾은 거지 내가 어디 가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 지도는 불을 꺼도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경부선입니다. 1907년도에 일제가 수탈을 위해서 만든 경부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를 따라서 쪽쪽 따라서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비슷합니다. 경부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오른편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문경이 뚫리게 되면 저 길을 따라서 중부 내륙 철도가 달리게 됩니다. 115년 만에. 그런데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 선생님이라는 스승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저 대구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최단 시간, 최단 거리를 누르면 저 두 지도 가운데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어디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내비게이션 김기사 선생님께서, 김기사라고 아시죠? 김기사 아십니까? 압니다. 카카오톡에 팔린 김기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길을 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길을 가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멍청한 숙맥들아, 115년 동안 왜 저렇게 길을 돌아갔는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를 뿌리고 다녔는가? 왜 이렇게 한 시간씩 돌아서 갔는가? 바로 가는 길을 버리고. 다음 지도를 볼까요? 이게 지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걸어다닌 길입니다. 서울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 중심으로 보면 서울에서 가운데로 조령을 넘어서 문경을 넘어서 상주로 가는 저기는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 열나을길. 여기서 이쪽 단양을 넘어서 경상도로 가는 길은 좌도, 왼쪽이니까 좌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우도입니다. 우도 중도로 가면 14, 15, 16일. 근데 그동안 115년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16일 걸리는, 걸어서 16일 걸리는 길로 갔다 말입니다. 115년 동안 그렇게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물었는데 단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대답 못하셔요. 충청북도가 왜 충청북도입니까? 왜 충청북도죠? 왜 충청북도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었을까? 우리가 충청북도, 왜 충청북도냐 그러니까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북도래. 그건 충청도를 말할 때 충청북도고, 우리가 충청북도라면 충청북도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서 갈 때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가야 되죠? 우리는 충북이 아니다 말입니다. 충북 우도야. 우도. 우리는 충북 내륙도야. 우리는 충북 동도지, 충북 북도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충청남도는 충북, 충청, 좌도, 우도인지 좌도인지, 우도. 충청, 해안도, 충청, 서도. 동서지 우리가 남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북도였다면 경부선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으로 가고 호남선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으로, 전북, 전남으로 갔어야 됐는데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갔단 말입니다. 충청북도가 패싱됐단 말입니다. 길이 지나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철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북도는 쪼그라들고 충청남도는 퍼져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1대 1.5 내지 1대 1이었던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인구 비율이 1대 3이 됐단 말입니다. 다음. 이게 뭡니까? 이게 신라시대 때가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서울이 5개가 있어요. 5개. 그 중에 2개가 충청북도예요. 충청남도에 서울이 있습니까? 서원경이라는 청주와 중원경이라는 충주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서울이었는데, 그것을 1907년도에 기차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충청북도는 패싱이 됐단 말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산업이 없고, 투자가 없고, 소멸돼가지고 이 북원경이, 중원경이 충주고 서원경이 청주입니다. 이 5개 중에서 2개가 충북 거란 말입니다. 다음. 그래서 어제 그저께 뚫린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 뚫린 길은 여러분 그냥 뚫린 길이 아닙니다. 불 좀 켜볼까? 너무 지금 화가 나니까. 지금 어두워서 더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어제 뚫린 길은 그냥 뚫린 길이 아닙니다. 응? 어제 뚫린 길은 우리가 포스코가 저 길을 가져와서 민자로 하라고, 내가 민자로 하시오, 내가 정부에다 민자로 빨리 뚫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천에서 청주를 거쳐서 보은을 거쳐서 영동으로 오는데 이렇게 오면 되는데, 우리가 오창 거쳐서 청주 IC 거쳐서 신탄진 거쳐서 세종시 거쳐서 대전 거쳐서 영동 오죠? 몇 년 동안 온 겁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기차는 115년 걸렸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가면은 63.9km, 64km니까 이건 87이니까 빼면 22, 24km를
24km를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분을 허비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기회가 되십니까? 바로 가면 24km를 절약하고 21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돌아왔단 말입니다. 지난 115년 동안. 그것이 뚫리기로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영동 옥천 보은 사람만 뚫렸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요. 요 밑에서 김천에서 올라옵니다. 대구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탑니까? 여기를 타죠? 그럼 서울 가는 길이 얼마 압축되는 겁니까? 21분 압축되고 24km만 주니까 기름값, 시간, 미세먼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저거 못 뚫었습니까? 왜 저걸 뚫어달라 소리 못했나요? 왜 정부는 저걸 못 뚫었나요? 저게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노선은 24km가 줄었고 시간은 21분이 줄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은 어디 갔습니까? 보은이 비로소 충북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땅 팔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땅 팔면 안 돼요. 지금 땅 파는 분들은 계속 어르신 고생만 하시다가 지금 와서 땅 팔면 꽝이야 꽝. 에? 알았죠? 땅 팔면 안 됩니다. 땅은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니까 보은에서는 땅을 파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김천에서 지금 요 길이 뚫린 겁니다. 요 길이 길로 뚫린 겁니다. 그럼 기차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서 동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는 오게 돼 있어. 기차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할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옵니다. 이게 4차 철도 계획에 있습니다. 청주까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노력 안 해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김천에서부터 여기는 중부고속도로, 이건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가 빠져 있어. 이가. 이야, 조금만 연결하면은 기차가 바로 서울역으로 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미스 링크라는 겁니다. 미싱 링크. 이가 다 있는데 이가 좀 빠지는 데 있잖아요. 자꾸 할 때 빠진 데 있잖아요. 그것만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저거를 이어 놓겠습니다. 이걸 놓으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마산, 부산 여기서 와서 김천까지 왔다가 서울역 가실 분들은 청주공항 타고 서울 가고 여기 왔다가 수서 갈 사람들은 충주 거쳐서 수서 가고 대한민국 중심 아닙니까? 대한민국 중심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중심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천안에 투자하지 않고 충주에 투자하고 청주에 투자하게 된 것이 아까 얘기한 32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 미쳤다고 투팡이 여기다가 물류창고를 만듭니까? 여기 미쳤다고 CJ가 여기다 그 물류창고를 만듭니까? 아니 미쳤다고 여기다가 지금 LG가 여기다 그걸 만듭니까? 미쳤다고 여기다가 LG가 여기다 공장을 계속 10만 평씩 늘려갑니까? 배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보다 몇 배가 더 커질 그 배터리 공장이 공장 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두 번째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1번째가 되고 첫 번째가 되고 바이오가 우리가 첫 번째가 되고 뭐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김영환이 잘 돼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여기를 거치면 어디나 2시간 내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에 땅 삽니까 지금? 이거 제주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기로 하십시오. 제주도 땅 사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에 땅 사면 폭풍 오고
폭설 내리면은 3만 명이 고립됩니다. 제주도 땅 삽니까? 거기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길이 만 갈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만 갈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바다를 바꿉니까? 우리가 바다 없다고 우리 충청도를 떠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고 중요한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터를 잡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 하는 저 얘기가 자 말이 되는구나, 김영환 얘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 국회 가서 기자회견 할 건데 맨날 거기 가서 기자회견 하면 뭐 김영환 뭐 충청도에 뭐 들어놓는다 뭐 맨날 그렇게 싸우니까 이제 그거 안 하고 이번에는 수로를 뚫어서 금강의 물을 영산강에 댈지어다. 우리 한강의 물을 영동 안동 근처의 낙동강에 수로를 연결할지어다. 지금요 광주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농사는커녕 지금 먹을 물이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물을 다 얼로 버리냐? 금강으로해서 군산 앞바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저 나가는 거, 금강 나가는 거, 세종시로 해서 나가는 금강 군산 나가는 물 있잖아. 네. 그거를 바다로 보내지 말고 저 영산강으로 보내자. 왜 그걸 버리냐? 그 물을. 제가 대통령하고 장관들 쭉 앉아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 수로를 연결하는데 수돗물 꼭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대청댐에서 나온 금강물을 영산강으로 대주자 그런 말입니다. 급할 때. 아니 호남 사람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영남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우리는 바로 한강에 남는 물을 낙동강에 보내주자 말입니다. 내가 환경부 장관한테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아니 저기 지금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거기서 나오는 물 전기 생산하고 남는 물은 그럼 우리가 먹으면 죽습니까? 그거를 산업용수로 쓰던 것을 다목적댐처럼 식수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 물은 누구 거냐? 한수원 거고. 물을 식수로 쓰려면 그거는 추장원 공사 거니까 지들끼리 싸우려고 저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하는 건데 충주댐에서 제가 이 말하기 전에는 충북 사람이 쑥맥들은 한 번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충주댐이 우리나라에서 1등 댐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2등 댐인 줄 알았다니까요. 소양강 댐 때문에. 소양강 처녀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소양강 댐에서 보내는 물의 2배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그리고 대청댐이 소양강에서 보내는 것보다 50만 톤을 더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양강이 더 큰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충주댐에서 보내는 물이 748만 톤, 대청댐에 356만 톤, 소양강댐이 328만 톤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 삼성반도체에서 돌리는 공장, 경기도 일원에서 짓는 농사의 물의 70%는 우리 충주댐에서 가는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30%는 어디서 오냐? 그게 소양강에서 온단 말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가는 물 누가 주냐? 누가 줍니까? 그것이 대청댐에서 갑니다.
100%. 그러니까 수도권을 전체 포함해서 3천만 가운데서 80%가 우리 물을 먹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더 멍청한 것은 용담댐이라는 댐이 있는데 이게 뜸봉샘이라고 진안 무주 진화에서 나온 그 물 아닙니까? 그 물이 보온거입니다. 보온거. 왜 보온거인지 아십니까? 보온분들이 1000년 동안 먹고 있었기 때문에 보온거입니다. 수리권이 여기 있습니다. 권리가. 영동 옥천 보온 사람들이 먹던 물입니다. 저게 용담댐 물이. 근데 용담에다 댐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 새만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말 한마디 찍소리 못합니까? 단 10만 톤도 못 갖다 습니까? 보온에 15만 톤만 있으면 반도체 공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지금 물이. 근데 저 우리가 우리 거라니까요. 근데 안 싸우고 있다가 가족에 도시락 바뀌었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수리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충주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허락받은 게 40만 톤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정수해서 서울로 보내야죠. 용인에 무슨 30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무슨 반도체 공장 만든다는 물을 우리가 다 보내야 되는데 그거 물 정수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들어놓을 거죠. 한 방울도 못합니다. 우리가 물 안 주면 한 방울도 못합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하고 금보다 더 중요하고 히토리보다 더 중요한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중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물의 중심. 물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국토의 중심, 물의 중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서다 이겁니다. 제가 그 5월 달에 군수님 충청 도민들이여 다 충주댐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잠깐 다 오셔야 거기 한 10,000명, 20,000명만 모으면은 국민들이 전부 긴장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저 친구가 좀 성질이 좀 나쁜 친구인데 큰일 났다. 그렇게 될 때 절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금년에 120명 정도가 들어와요. 개정근로가 도입되면 용동계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일 건의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경비가 한 20억 정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건립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 상황이라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굴에 꼭 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또 하시고 가능한 거 잊지 말고 좀 평상시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내북면 이장협 회장 궁저수지는 2010년에서 2016년 뚝높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궁리와 하궁리 이주단지와 수변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노면이 불량하고 공원과 마을을 연결하는 둘레길의 일부 구간은 저수지 만수기에 침수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행 데크 시설 및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여가 활동 및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궁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이게 좀 요구하는 내용이 좀 찌찌한 것 같다. 논의드릴 사항은 마르면 인공리 이치된 송영교 제가들 공단입니다. 송영교는 마르면 인공리에서 송영리로 이어지는 소교량으로 차량이 주민통로에 잦은 곳입니다. 현재 노화로 인한 파손이 심하여 송영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송전시의 가설공사 도비 유공원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제재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 지금 뭐 3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하시기로 하시죠. 그죠? 물론 그거 안 해도 뭐 봐서 드리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귀농귀촌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주변의 친구들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사 왔다가 도망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그런 숙소 그것도 좀 정책으로 알아보고 꼭 해줘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뭔가 좀 의사님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루에 20명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금요일날 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데 양방향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비료값도 올라가고 농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부분이 그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혈세 아닌 혈세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군의 의원님들은 그거를 부탁을 드려도 법에서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 학교까지도 야간에 그거를 해제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로 훌륭하신 도지사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명이 다니는 횡단보도에는 얼마든지 설치해도 좋은데 시골에 하루에 20명도 안 다니는 횡단보도에 양방향 무인 카메라를 단속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뜯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의사님이 가능하실 수 있으면은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양보를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훈군의 남부군 혁신지원센터를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괴롭혀갖고 온 거지 뭐 내가 뭐 네. 회사 괴롭혀가지고 이 혁신센터가 우리 보훈 기업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보훈 국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우리 지사님의 아이디어로 못난 김치가 지금 아주 좋은 반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우리 보훈군도 배추뿐만이 아니라 끝살이 고추 등 타작물도 좀 많거든요. 도 차원의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센터는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하도 저를 와서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안 해드리면 좀 귀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됐는데 아주 그동안 고생을 하고 그 보험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위원님이십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그 못난이 김치도 여기 보은에서 많이 생산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킴이라고 아시죠? 지금 오늘 10시에 이킴의 유민 사장이 홍콩, 태국 4개 그게 못난이 김치 팔러 오늘 출발했어요. 통화했는데 못난이 김치 팔러 간 게 아니고 아니야. 이킴 김치 팔러 갔다고 지금. 그다음에 갔다 오면 하여튼 우리 성과를 보고 충북의 아주 대표적인 또 김치 공장 여기 크게 하고 있는데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내년에 못난이 대추도 해야 되겠습니다. 큰 대추들은 다 출하해서 팔고 그보다 좀 작은 거, 잘 못 파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못난이 좋은 대추로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이제
홈쇼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못난이 김치, 사과 뭐 이런 것들 팔고 또 상서 판매하는 것 우리 도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민들 그 팔아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할 거고 해외에도 우리가 팔 수 있는 그 가게를 내서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 농산물 파는 일을 할 것이니까 내년에 농사 좀 열심히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화가 났나 왜 이렇게 질문이 하나도 없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하시죠. 우선 지사님 세계적인 그 추세에 의해서 드론이 굉장히 그 활발한 경제적인 도움과 그 교육열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기 교육기관이 부족한데 특히 정부고등학교가 2년 후에 폐교가 되기 때문에 드론 교육장이나 드론 고등학교를 보훈군에 설립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군수님하고의 그 추진위원들하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드론 교육장도 있고 드론 비행장도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그 신정리에. 예, 그래서 이 폐교가 되는 정보 고등학교에다 드론 고등학교 설립,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드론 고등학교나 아니면 드론 교육장을 설립해 주시는 걸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AI 고등학교 때문에 진통을 지금 진천 음성 쪽에서도 큰 반발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요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고등학교는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공약을 했는데 그냥 광주에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을 찾아다니고 뭐 장관들을 만나고 뭐 저도 공약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AI 바이오 고등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지금 오성을 그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카이스트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오성을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성을 하지 말고 보훈지천 음성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좀 편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냥 오성을 하니까 오성으로 이게 나가는 바람에 뭐 김영환 지사가 뭐 배신을 하고 가지나 178에다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지천에서는 아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고등학교가 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 잘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AI 고등학교가 공고보다 좀 좋은 고등학교인지 그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대학 진학이 문제입니다. 서울대학 못 가고 그냥 어디 공고보다 조금 좋은 대학 고등학교 되면 이게 뭐 별로예요. 처음에는 막 좋다고 그러지만 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AI 아닌 고등학교 뭐 있습니까? 드론도 다 AI 해야 되고 농업도 다 AI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러나 뭐 바이오는 뭐 어디 하나 될 것이고요. 또 AI 고등학교를 또 많이 만들어야지. 농업도 농고를 찾아가서 AI 농고가 되어야지. 지금 청주 농고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데 그게 어떻게 AI 농고를 못하냐 그렇게 막 추궁을 했습니다. 공고도 AI 공고로 바꿔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도에도 돈을 주고 교육도 돈을 줄 테니까 교육에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아깝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에는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어디 여기도 그렇고 계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뭔가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여기다 와서 이사 와서 살고 알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하고도 지금 이 문제를 깊숙이 생각하고 어느 학교를 좀 대상으로 해서도 뭐 투자도 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보고등학교 폐교가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론 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이 취업이 되고 또 그런 꼭 필요가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드론 여기 비행장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충청북도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무슨 AI 고등학교 하나 입국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도민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영재고등학교를 과거에 부산 영재고등학교를 제가 직접 만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또 저 국제고등학교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저 벨포레에서는 대한고등학교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이런 지금 그런 정보고등학교가 폐지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그 뭡니까 그 저 학교 선생님들 만드는 대학 뭐죠? 교원대학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뭔가 좀 명문을 만들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저한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좋은 방안을 찾고 투자를 하고 해서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이 지금 여기 와서 살으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은 저보고 말하기를 어제 그렇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 도지사 보고 교육감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하도 지금 교육을 갖고 고민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승진이 급해서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교육감 또 힘을 합쳐서 우리 교육을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거는 바로 그래서 보험금은 많이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그 양질의 그 의료 질 서비스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 보험군에 그 공중보건의 의사를 배정해 주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보험군의 그 공중보건의 의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요 그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장님에게 그 소장에게 드려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 공중보건의 의사를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그 제가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때 제가 의사 출신이긴 한데 치과의사이긴 한데 이렇게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기능 귀촌하려고 보면요 어르신이 기능 귀촌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병원 갖고 와 있느냐 급하면 병원 가서 응급처치 받을 수 있냐 이거 지금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못 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저 단양 근처는 진료 가능 사망자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진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은 유리 전국에서 1등이에요. 이게 무슨 도지사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무슨 뭐 진료 우울증이 뭐 무슨 뭐 못난이 김치 이거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사람이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제가 우선 주시한 것은 이 보훈군은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청주의료원장이 보훈에 지금 현재 의사가 부족하거나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거나 간호원이 부족하고 하는 문제는 청주의료원이 관할을 해라. 청주의료원이 보훈, 역천, 영동을 다 관할하고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이 단양, 제천, 괴산을 관할해라. 그렇게 하고 이를테면 보훈에 지금 저 안과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이 말씀하셨지만 여북하면 공중보건이라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과 의사가 없으면 청주의료원에서 안과 의사를 보훈에 무슨 요일날은 안과 진료를 하는 사람을 보내라. 파트타임으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진료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의사를 응급적으로 하고 급하게면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 그 다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거기다 돈을 써야지 어디다 돈을 씁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진료 체계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은 다행히 여기 저 병원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다 그래서 거기 시설도 좀 지원한 적도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넣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하고 또 의사들을 지금 여기 저 은퇴한 의사들이라도
진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찾고 영입하고 그분들을 또 예우하고 해서 우리가 이 지금 그 의료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 중 보건의 문제는 내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것도 군인이 줄고 있고 여자들도 군대 가면 좋겠는데 의사들이 여자 의사가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좀 얘기해서 여자들도 공중보건의로 한 1년씩만 근무하게 해주면 지금 이 무의촌들이 해결될 텐데 지금 진료가 없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의과대학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이렇게 지금 의사들 못 구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든 이 문제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훈군에 지금 무슨 진료가 부족하고 어떤 데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소방서와 경찰과 우리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진료들을 응급 처치해서 여기는 청주가 가까우니까 청주로 보내든 대학병원 보내든 뭐 급하면 서울로 보내든 헬기를 떼우든 뭐 방법을 다 강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응급 처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공중보건의 문제도 제가 그 각 시군구의 보건소장을 다 소집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집해서 또 그 청주의료원장 충주의료원장을 다 모시고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지금 보훈군에 어떤 의료 문제가 있는지 군수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구청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또 보건소에도 건의를 들어서 좋은 방안을 촘촘히 짜도록 노력을 하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